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N번방 3법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대전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5월로 앞당겨 출시합니다. 강릉역에서 옥천오거리까지 걷기 좋은 테마거리가 조성됩니다. 정읍시는 노인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진행 상황이 여전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2월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이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 2천억 원과 지방비 2조 1천억 원을 포함해 총 14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4조 6천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이 적게 충실히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 경제 활력도 제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국비 7조 6천억 원, 지방비 2조 1천억 원 등 9조 7천억 원으로 잡고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4.15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하는 상황이 발생해 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현안으로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죠. 지난달 말 열린 본회의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법률, 이른바 N번방 3법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3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N번방 3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해당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높였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당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고, 또한 조주빈 등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아동 청소년 대상에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신상 공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신상 공개도 하고 주변에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성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알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본회의에서는 추경 관련 7건과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아이가 훌쩍 자라서 쓸모없게 된 장난감,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마땅히 처분할 곳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와 연계된 아이용품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1:1 가격 상담과 함께 현장 방문 매입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용품 방문 매입 공유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연령대가 지났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영유아 어린이 용품을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는 장난감과 유모차,
카시트 등을 취급하는 땡큐마켓과 영유아 도서 전집을 전담하는 아이베이비 두 곳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업 담당자가 1:1 소비자 상담을 거쳐 예상 가격을 제안하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 지정한 장소에 대한 방문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조한 날씨 때문입니다. 습도가 낮고 강수량이 적은 기후 특성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봄철에 강한 바람 또한 산불이 크게 번지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는 더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산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캠핑 등이나 야외 취사 시에는 불씨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시에는 119나 112에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초기에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해야 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풍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하고 산불 구역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수목이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GTX C 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위해 의왕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확보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4월 21일 김상돈 의왕시장의 주재로 윤미근 시의장, 김학기 시의원, 철도교통 분야 교수 및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TX-C 의왕역 정차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GTX-C 의왕역 정차의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앞으로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의왕역에 GTX가 정차하는데 이제 여건상 좋아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사전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들의 좋은 말씀들을 잘 이렇게 엮어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국토부를 잘 설득해서 의왕역에 꼭 정차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시는 이번 자문회의에 앞서 용역 1차 조사 결과 및 지역 여론, 민원사항 등을 포함한 GTX-C 노선 의왕역 정차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대전의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을 5월로 앞당겨 출시합니다. 온통대전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딜 기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동행할 협약 대상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온통대전 활성화와 함께 힘을 모을 기관, 기업, 단체 등이며 협약 대상은 임직원들의 온통대전 카드 발행, 직원과 기업의 화폐 구매, 시민홍보 협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는 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인센티브와 기업 명의로 기부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고 온통대전 앱의 협약기업 리스트와 협약사항을 공개해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 5월 앞당겨 출시되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역 내 카드 단말기 소지 점포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추진 상황과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과 3선 김상훈, 윤재욱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당선인 11명과 지역에 연고를 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3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재정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또 특별 재난 지역 대학 교육비 지원과 중소기업 담보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비롯한 지역 경제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당선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갔죠. 신속한 예산 집행과 고용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지역 인력 고용과 장비 사용,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올해에만 673억 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집행과 높은 지역업체 참여율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를 공사에 사용하고 지역 인력을 우선 고용하며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공사 계약과 집행 실적을 보면 총 인력 고용 수는 연 인원 4,497명 중 지역 인력 고용 수가 4,342명이며 지역 장비 사용 대수 1,350여 건 등 지역 인력 고용과 장비 사용률이 90%가 넘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역에서 옥천 오거리로 이어지는 옥가로가 걷기 좋은 테마거리로 조성됩니다. 강릉역에서 옥천 오거리를 잇는 옥가로와 강릉 관광 명소인 월화거리 구간까지 800m에 대해 테마거리를 조성합니다. 옥가로는 왕복 4차로로 지난해 말 전선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지난 3월에는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강릉시는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옥가로와 월화거리의 전선 지중화 사업과 비가림 시설 등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봉평 전통시장 시니어몰에 입점을 원하는 예비 상인을 5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웰빙 먹거리 제품,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가공품, 시니어 관련 용품 제조 및 판매 업체, 기타 봉평과 연계성이 높은 수공예, 수제비누, 수제 화장품 등 직접 판매 및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업종으로 구성됩니다. 시니어몰 입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교육과 점포 입차료,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만 40세 이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시니어가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8일까지이며 평창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횡성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장신상 군수의 취임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횡성군은 군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군 재정 안정화 기금 예산 약 94억 원을 투입해 횡성군민 4,60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6월 중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구입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 신청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횡성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은 빠른 시일 내에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5월부터 선불카드 제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에 충청북도와 시군이 총 15억 원을 투입하며 도내 미취업 청년 5천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실업급여 참여자, 고교생,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령시 하면 대천해수욕장으로 유명한데요. 대천해수욕장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대천해수욕장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주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대천역에서 대천해수욕장 일원까지 20.6km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6개 공구 10.7km를 매설하게 되며 연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하나콘도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항해 상가와 주택, 펜션, 호텔, 식당 등 약 930세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지역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민간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부담을 낮춘 공공 배달앱을 개발, 올 하반기 중 오픈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지난 8일 관내 8개 금융기관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육성자금을 80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2.5% 상향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2.5%에서 3% 상향 지원,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항노화 분야 의료기기 및 비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항노화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설해 기존 사업을 포함해 총 25개 업체에 7억 2,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등 재난 대비에 특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 내진 성능이 확보된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에는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며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시설이 마련됩니다. 또 평상시에는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각종 재난 시 구호소 역할을 하는 다목적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여전한데요. 특히나 영농철을 맞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완주군은 농업인력 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농업인력 지원 상황실 운영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극복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영농촌 일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농업인력 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1,371명의 인력을 지원했고 민간인력사무소 지원과 함께 농작업 대행 지원, 일자리 센터 지원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은 농촌의 일손 부족 시름을 덜어주는 등 농업 분야의 코로나19 대응은 아주 중요하다며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고위험 시설의 방역체제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농업 분야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노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 실버 주택을 건립합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지역 노인들의 주거와 건강, 여가 생활을 위한 공공 실버 주택을 건립합니다. 공공 실버 주택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지난 2017년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됩니다. 실버주택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되며 복지관과 공공주택 88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부지의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 등을 마치고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도 12월 완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건립비와는 별도로 운영비를 매년 2억 5천만 원씩 모두 12억 5천만 원을 국비로 5년간 지원합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주택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통해 선진화된 노인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과 어르신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 완주군이 사회적 기업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완주 삼봉 웰링시티 A-1블럭 단지 내 사회적 기업 공간 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삼봉지구 내 건물 3개 동을 완주군에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군은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복지관, 사회적 기업, 주민 편의시설 등 주민 수요와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를 바탕으로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LH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최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힘겨우실 텐데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